이번 시간에는 리깅 기초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리깅은 만들어진 캐릭터에 뼈를 심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 뼈를 블렌더 내에서는 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들이 모여 만들어진 하나의 골격을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아마추어와 본을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 아마추어를 선택해 주시면 새로운 본 하나가 생성됩니다. 본이 보이지 않는다면 상단의 뷰포트 오버레이에서 본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오브젝트와 달리 모드가 3가지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기본으로 설정된 오브젝트 모드고요. 탭을 눌러주시면 에디트 모드가 되는데요. 에디트 모드에서는 본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본의 끝부분만 잡고 형태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몸통을 통째로 잡아 움직여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서 캐릭터의 형태에 맞게 본을 수정하여 아마추어를 만들어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다시 탭을 눌러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서요. 컨트롤 탭을 눌러주시면 본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면서 포즈 모드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포즈 모드는 본이 모여 만들어진 골격을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는 모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포즈 모드에서는 끝부분만 잡고 움직여줄 수는 없고요. 본 전체를 움직여가며 캐릭터의 포즈를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본의 구조에 대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로 가주시고요. 에디트 모드에서는 부위별로 모두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가장 윗부분을 팁이라고 합니다. 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고 그에 따라 본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아래쪽은 루트라고 합니다. 루트는 본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몸통은 바디라고 합니다. 바디를 움직이게 되면 위아래의 팁과 루트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형태는 변하지 않고요.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디트 모드에서 부위별로 선택하여 본을 편집해 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포즈 모드에서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탭을 눌러 포즈 모드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우선 포즈 모드에서는 팁을 잡고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포즈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R을 눌러 회전해 주셔야 하고요. S를 눌러 사이즈를 줄이고 키워가며 리깅이 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형태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포즈 모드에서는 에디트 모드에서와 같은 편집은 불가능하고요. 루트를 기준으로 편집이 되며 포즈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편집 모드로 돌아가 주셔서요. 디테일하게 본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모드에서 본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속성창을 보시면 뼈 모양의 메뉴가 생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본 메뉴인데요. 여기서 선택한 본의 이름을 자유롭게 설정해 줄 수 있고요. 또 디테일하게 본을 수정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축키를 그대로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에디트 모드에서 자유롭게 형태를 만들고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끝부분의 팁을 선택한 상태에서 2를 눌러주시면 그대로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된 부분은 기존의 뼈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바디를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D를 눌러주시면 본이 그대로 복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탭을 눌러 포즈 모드로 가주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만들어 주었던 본에서 익스트루드를 하여 새로운 본을 만들어 주었죠. 그리고 익스트루드 된 본은 자연스럽게 기존의 본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 주었던 본을 회전해 주시면 익스트루드 된 본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Shift D를 눌러 복제해 준 본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뷰포트 오버레이에서 릴레이션십 라인을 활성화해 주신 후에 탭을 눌러 편집 모드를 봐주시면요. 본끼리 얇은 선으로 이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으로 이어졌다는 건 본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연결이 될 때는 팁에서 루트로 연결이 됩니다. 아래쪽에 본의 팁과 우리가 복제해준 루트가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연결된 본은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 주었던 본과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팁으로 연결된 부분을 부모본, 루트로 연결된 본을 자식본이라고 합니다. 자식본은 부모존에 종속되어 부모본이 편집되면 함께 편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 본은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 주었던 본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즈 모드에서 처음에 만들어준 이 근본이 되는 본을 움직였을 때 다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본에 따라 움직이며 종속되는 관계를 페어런트라고 합니다. 페어런트 관계를 끊어주고 싶다면 본을 선택한 상태에서 Alt 탭을 눌러 클리어 페어런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어진 선이 사라지게 되고요. 포즈 모드로 돌아가 아까처럼 움직여 주시면 종속되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들끼리 페어런트 관계가 생기며 연결되고 분리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아마추어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페어런트 관계를 연결해 주시려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본과 중앙에 있는 본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부모가 될 본을 활성화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Ctrl P를 눌러 Keep Offset을 눌러주시면 똑같이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즈 모드에서 수정하게 되면 함께 편집이 될 겁니다. 또 끝부분에 본을 연결해 주고 싶다면 이렇게 부모가 될 본을 활성화한 상태로 선택을 해주셔서요. Ctrl P를 눌러 Keep Offset을 눌러주시면 끝부분의 본과 복제한 본이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중앙에 본을 움직이게 되면 끝부분의 본과 복제해준 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끝부분의 팁에 복제해준 본의 루트를 연결하여 마치 익스트루드를 한 것처럼 이어주고 싶다면 연결하고 싶은 본을 활성화한 상태로 선택해 주셔서요. Ctrl P를 눌러 커넥티드를 눌러주시면 루트 부분이 팁 부분에 이어지면서 익스트루드를 한 상태와 똑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이 연결되고 끊어지는 관계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본을 이용하여 직접 간단한 리깅을 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 X를 눌러 만들어준 본을 모두 삭제해 주시고요. Shift A를 눌러 메쉬에 있는 큐브 오브젝트를 하나 꺼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큐브 오브젝트를 S, X를 눌러 이렇게 좌우로 길게 늘려주시고요.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에서 Ctrl R을 눌러 여러 개의 엣지를 만들어줍니다. ESC를 눌러 중앙에 배치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큐브 오브젝트가 부드러운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모디파이어를 적용해 주시고요.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모디파이어에 Ctrl A를 눌러 어플라이하여 면이 잘게 나누어진 긴 바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에 한 번 더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해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쉐이드 스무스를 적용하여 부드러운 형태로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어준 후에는 기다란 형태에 맞게 아마추어를 만들어 직접 리깅을 하며 이해해 볼 겁니다. Shift A를 눌러 아마추어를 선택하여 새로운 본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오브젝트와 겹쳐져 잘 보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리깅을 할 때는 안쪽에 묻히는 본의 형태가 보이기 위해서 속성창의 오브젝트 탭에서 뷰포트 디스플레이의 인프론트를 활성화해 줄 겁니다. 인프론트를 활성화하게 되면 어느 방향에서 봐도 해당 오브젝트가 앞으로 나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 후에 리깅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다란 오브젝트의 형태에 맞게 본을 배치해 줄 거기 때문에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로 가주셔서요. 이렇게 일자 형태로 눕혀주기 위해서 끝부분에 팁을 잡고 G를 눌러 이동하여 이렇게 눕혀줄 건데요. 이때 Shift 탭을 눌러 스냅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완전히 일자 형태로 눕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본을 오브젝트의 형태에 맞게 눕혀주신 후에는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셔서요. 본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G, X를 눌러 끝부분에서부터 본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끝부분에 팁을 선택한 후 익스트루드 해주시면 오브젝트의 긴 형태에 맞게 이어지는 아마추어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오른쪽을 본 상태에서도 만들어준 본의 형태가 중앙에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 후에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끝부분에 팁을 선택한 상태에서 E를 눌러 익스트루드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해준 익스트루드를 반복해주고 싶다면 Shift R을 눌러 방금 한 작업을 반복하여 형태에 맞게 본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만들어준 본은 오브젝트 형태에 맞게 크기를 조절해주겠습니다. 리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브젝트 안에 본을 배치해 주셔야 하고요. 우리가 움직여주고 싶은 부분에 맞게 본의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브젝트 안쪽에 여러 개의 본으로 구성된 하나의 아마추어를 만들어 주었죠. 이 상태에서 이 아마추어에 맞게 리깅을 하고 싶다면 리깅하고 싶은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아마추어를 선택하여 아마추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컨트롤 P를 눌러주시면 With Automatic Weight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오브젝트에 자동으로 웨이트가 적용되어 리깅이 되게 됩니다. 아웃라이너를 보시면 우리가 만들어준 아마추어 안에 큐브 오브젝트가 종속되어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페어런트가 된 거죠. 이렇게 리깅이 된 후 본의 형태에 맞게 수정해주고 싶다면 아마추어를 선택한 후 컨트롤 탭을 눌러 포즈 모드로 들어가 주시고요. 원하는 형태로 본을 움직여 주시면 오브젝트가 본의 형태에 맞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페어런트가 되면서 리깅이 된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준 아마추어의 형태에 맞게 리깅이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의 형태에 맞게 리깅이 되는 것은 버텍스 웨이트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버텍스 웨이트는 간단하게 말해 각각의 버텍스에 할당되는 값입니다. 버텍스 웨이트를 확인해 주시려면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탭을 눌러 웨이트 페인트 모드로 들어가셔서요. 본마다 적용된 버텍스 웨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성창의 데이터 탭에서 버텍스 그룹을 보시면 각각의 본에 할당된 오브젝트의 버텍스 웨이트 값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의 각각 위치에 맞게 버텍스 웨이트가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 가까울수록 힘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빨간색이 가까울수록 최대치에 가깝게 아주 강하게 힘이 적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파란색을 0, 빨간색을 1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본의 위치에 맞게 오브젝트에 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본이 움직일 때마다 본의 형태에 맞게 리깅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리깅을 해준 후에는 오브젝트의 형태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포즈 모드에서 수정을 해준 후에 원래 형태로 되돌리고 싶다면 A를 눌러 모든 본을 선택해 주시고요. 상단의 포즈에서 클리어 트랜스폼 All을 눌러주시면 모든 정보값이 기본으로 돌아가며 기존의 포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버텍스 웨이트를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우선 기존에 만들었던 오브젝트들은 삭제해 주시고요. Shift A를 눌러 메쉬에 있는 UV 스피어를 꺼내주겠습니다. 꺼내준 UV 스피어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쉐이드 스무스를 적용하여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요. 컨트롤 탭을 눌러 웨이트 페인트 모드로 들어가 버텍스 웨이트를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웨이트 페인트 모드에서는 이렇게 브러쉬로 칠해서 원하는 부분에 버텍스 웨이트를 적용해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칠하게 되면 칠한 부분에 버텍스 웨이트가 적용되며 하나의 버텍스 그룹이 생성되게 됩니다. 보시면 아무것도 칠하지 않았을 때는 버텍스 그룹이 없었는데 색을 칠하고 나서 새로운 그룹이 생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버텍스 웨이트가 할당된 것입니다. 그럼 웨이트 페인트 모드에서 버텍스 웨이트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먼저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Shift F를 눌러주시면 브러쉬의 세기를 설정해 줄 수 있고요. 컨트롤 F를 눌러주시면 브러쉬를 칠했을 때 적용되는 웨이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웨이트는 버텍스 웨이트가 적용되는 수치를 말하죠. 우리가 세기를 낮게 설정했을 때처럼 적용되는 웨이트 수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파랗게 색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치를 올려주면 이렇게 빨갛게 칠해지고요. 이 스트렝스와 웨이트의 차이점은 계속해서 칠해줬을 때 차이가 납니다. 웨이트가 1이고 스트렝스가 낮을 때 계속해서 칠해주시면 웨이트 자체는 1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스트렝스 값을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결국엔 높은 웨이트 값으로 칠해지게 되고요. 반대로 스트렝스는 1인데 웨이트가 낮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칠해도 똑같은 값으로 칠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메뉴들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블러 같은 경우에는요. 칠해준 버텍스 웨이트의 경계선을 부드럽게 풀어주고요. 스미어 같은 경우에는 마치 손가락으로 당긴 것 같은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선으로 영역을 잡아 버텍스 웨이트 값을 그라데이션으로 칠해주는데요. 스트렝스 값과 웨이트 값을 설정한 뒤 이렇게 원하는 영역을 잡아주시면 해당 영역이 그라데이션으로 버텍스 웨이트가 칠해지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버텍스 웨이트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웨이트 페인트 모드에서 색칠을 해주는 것 외에도 버텍스 웨이트를 지정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우선 속성 창에 데이터 탭으로 가시면 여기서 버텍스 그룹을 생성하거나 삭제하여 버텍스 웨이트를 적용해 줄 수 있는데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버텍스 그룹이 생성됩니다. 만들어진 버텍스 그룹에 버텍스 웨이트를 적용하고 싶다면 에디트 모드에서 원하는 영역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셔서요. 버텍스 웨이트를 적용하고 싶은 영역을 모두 선택해 주신 후에 아래쪽에 어사인을 눌러주시면 선택해 준 부분에 버텍스 웨이트가 적용되게 되는데요. 아래쪽에서 웨이트 값을 수정하여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웨이트를 0.5로 설정한 뒤 적용을 해주시면 아까보다 약하게 웨이트가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죠. 머테리얼을 관리할 때와 마찬가지로 셀렉션을 눌러주시면 이 버텍스 그룹이 적용된 부분을 모두 선택해주고요. 디셀렉션을 눌러주시면 선택이 해지가 됩니다. 적용한 버텍스 웨이트를 삭제하고 싶다면 영역을 선택한 상태에서 리무브를 눌러주시면 적용된 웨이트가 삭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디트 모드에서 직접적으로 버텍스를 선택하여 버텍스 웨이트를 설정하고 그룹을 만들고 삭제하며 관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정해준 버텍스 웨이트는 리깅을 할 때 본에 따라 할당되는 힘을 적용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을 할 때 편리하게 영역을 구분해주는 역할로도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버텍스 웨이트로 영역을 구분하여 원하는 부분에만 기능을 적용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오브젝트의 반쪽에만 모디파이어를 적용하고 싶을 때 버텍스 웨이트로 절반 정도의 영역을 잡아주시고요. 예시를 위해 솔리디파이 모디파이어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솔리디파이 모디파이어는 오브젝트의 두께를 만들어주게 되죠. 그런데 이때 반쪽에만 적용을 해주고 싶다고 하면 아래쪽에 대다수의 모디파이어에 있는 버텍스 그룹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버텍스 그룹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원하는 부분에만 모디파이어를 적용하기 위함인데요. 우리가 만들어 주었던 버텍스 그룹을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버텍스 그룹으로 설정되지 않은 부분에만 모디파이어가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버텍스 그룹을 해제하면 모든 영역에 모디파이어가 적용되고요. 우리가 버텍스 그룹을 절반만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쪽만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버텍스 그룹을 활용해 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캐릭터 리깅을 하면서 사용해 줄 애드온을 알아볼 건데요. 간단하게 기능을 알아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오브젝트는 삭제해 주시고요. 애드온을 설치해 줄 겁니다. 컨트롤 쉼표를 눌러 프레퍼런시즈 창을 열어주시고요. 애드온 탭에서 리기파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리기파이라는 애드온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해당 애드온의 체크박스를 활성화하여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리기파이 애드온을 설치해 주시면 Shift A를 눌렀을 때 기존의 아마추어의 새로운 메뉴들이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메뉴가 생긴 모습인데요. 우린 여기서 리기파이 메타링스에 있는 휴먼 아마추어를 사용해 줄 겁니다. 이 아마추어를 꺼내주시면 사람 형태로 아마추어가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 형태로 만들어진 아마추어를 우리가 만들어준 캐릭터에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을 해줄 겁니다.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주시면 기존에 만들어준 아마추어를 자유롭게 수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속성창 상단의 툴 메뉴에서 X-액시즈 미러를 선택해 주시면요. X축을 기준으로 반대쪽에 있는 본도 함께 편집이 되어
양쪽이 똑같은 캐릭터 기본형에 맞게 본을 수정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든 캐릭터에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을 해줄 겁니다. 리기파이 애드온의 강력한 기능은 바로 핸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본을 캐릭터에 맞게 배치한 후 제너레이트를 해주시면 캐릭터를 리깅할 때 굉장히 편리한 핸들을 만들어줍니다. 핸들이 생기면 IK 같은 어려운 작업도 모두 리기파이 애드온에서 진행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핸들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마추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속성창 아래쪽을 보시면 아마추어 탭이 생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리기파이라는 메뉴가 생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너레이트 리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요. 우리가 적용해준 본의 형태에 맞게 핸들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핸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에 있던 아마추어는 삭제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만들어준 핸들은 컨트롤 탭을 눌러 포즈 모드에서 다양하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우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캐릭터에 맞게 본만 수정을 해준다면 디테일한 리깅을 해줄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쪽을 보시면 얼굴 표정을 수정해주는 핸들이 잔뜩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쉐이프 키를 사용하여 표정을 표현해 줄 거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건 우리가 아마추어를 생성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다시 Shift A를 눌러 아마추어의 리기파이, 메타링스의 휴먼을 꺼내 주셔서요. 얼굴 부분의 본들을 정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볼 겁니다. 숫자 패드 3번을 눌러 오른쪽을 본 상태에서 탭을 눌러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주시고요. 위쪽에 얼굴에 있는 본들을 모두 선택해 줍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여 목과 머리 부분의 본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제해 주겠습니다. 그런 후에 선택되어 있는 나머지 본들을 X를 눌러 삭제를 해줍니다. 이때 Z를 눌러 와이어 프레임 뷰로 봐주시면 머리 본 안쪽에 작은 본이 하나 더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본까지 깔끔하게 삭제해 주셔야 이후에 핸들이 제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표정을 표현하는 얼굴 본들이 모두 삭제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아까와 똑같이 리기파이의 제너레이트 리그를 선택해 주시면 얼굴 본이 없는 상태에서 핸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삭제하여 정리해 주셔서요. 편리하게 리깅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어서 리기 파일을 이용하여 캐릭터에 직접적으로 리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